미국을 대표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인앤아웃이 최근에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창립 이후 77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던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테네시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건데요. 자, 이처럼 최근에 몇 년 사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이 캘리포니아인데 기업들은 왜 떠나는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미국 서부 지역 네. 가시면 인앤아웃 햄버거 꼭 네. 드시고 오셔야 된다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렇다고 저도 아직 하더라고요. 먹어보진 못했는데. 예, 얼마나 맛이 있길래. 근데 그렇죠. 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걸까요?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뭐 저도 안 먹어봐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서 사실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네, 네. 거기서 유명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시상식이 끝난 후에 트로피를 손에 들고 인앤아웃에서 햄버거랑 감자튀김을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뭐 스타들도 많이 있던데. 그렇군요. 그래서 재료도 신선하고 뭐 값도 싸서 그래서 헐리우드 유명 인사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3대 버거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서부 8개 주에 42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는 뭐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인에게는 또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인앤아웃을 이끄는 건 창업주의 손녀인 린시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인앤아웃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고 2010년에 그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인앤아웃의 CEO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최연소 억만장자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4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넷이에요? 맞습니다. 와. 근데 최근에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본사를 미국 동남부인 테네시주로 옮기고 네. 자신도 이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계획을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사무실을 짓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더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린시 스나이더가 밝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후도 그렇게 좋고요. 알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업을 또 옮기는 거 사는 문제와 다른 거라서 그렇죠. 또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뽑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인데 네. 일단 악화한 치안이 내 아이 엄마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인앤아웃이 지난 3월에 오클랜드 지점을 영구 폐쇄했거든요. 네. 77년 인앤아웃 역사상 매장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의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린시 스나이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장 유리를 뚫고 총알이 들어오기도 했고 매장 내에서 칼부림 사건도 있었다. 네. 그래서 직원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 폐쇄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강력 범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네. 펜타닐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뭐 캘리포니아의 펜타닐 중독 위기는 뭐 가히 공중보건 재난 수준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네. 두 번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인앤아웃은 팬데믹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와 대립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라고 하는 걸 내렸습니다. 어떤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조치인 건데 인앤아웃이 민간 기업이 소비자를 차별하도록 강요하는 정부 지시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증명서 확인을 거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 당국은 그것 때문에 해당 매장을 일시 폐쇄하는 조치 이렇게 맞섰는데 인터뷰에서 린시 스나이더가 여기에 굉장히 끔찍한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다만 뭐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렵다라는 결정은 뭐 따로 있기는 한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푸드점 체인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에서 $20로 인상을 합니다. 사실 $16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더 높아진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햄버거 가격을 인상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오랜 기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온 인앤아웃의 경영 철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 정부의 정책적인 강요, 그다음에 이 최저임금 정책이 맞물리면서 네. 더 이상은 서부에서 사업 운영하는 게 쉽진 않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도 70년 넘게 이렇게 이어온 맞습니다.
근거지로 옮기는 그렇죠. 게 쉽진 않겠죠. 예, 또 다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직접 밝힌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이긴 합니다만 네. 다른 이유가 있다는 다른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네. 린시 스나이더는 한때 텍사스보다 동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겠다 오, 이런 심지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서부에만 420여 개 매장이 있는 예, 것이고요. 예. 근데 본진이 서부에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러면 동부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네시에 본사를 옮긴다 이런 추정이 있고요. 네. 뭐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인세 기본율은 기본세율이 8.84%거든요. 아,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뭐 프랜차이즈세라고 하는 법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담금 같은 뭐 준조세 성격의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도 13.3%나 돼서 사실 창업자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예. 테네시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6.5% 정도로 낮죠. 뭐 미국 전체로 따지면 중간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금 부담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 보조금 이런 기업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주의이기도 해서 이것 때문에 테네시를 동부 사업의 확장 전진 기지로 삼고 본사를 옮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많긴 많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세금 때문이면 뭐 이내나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떠나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네. 2021년엔 테슬라를 시작으로 아, 해서 그렇죠. 옛 트위터인 X,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그다음에 투자은행인 찰스 슈왑, 그다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올해 초에는 1879년부터 캘리포니아를 뭐 지켰다고도 할 수 있는 오일 메이저 쉐브론이 텍사스 휴스턴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무려 한 150여 년 만에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된 건데 네. 당시 쉐브론 CEO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투자를 억제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3년에 네. 정유사가 일정 마진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서 폭리를 취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네. 그다음에 정유업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립을 해서 월간 마진율 같은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정유사 입장에서는 많이 싫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포춘 500대 대기업 중에서 8곳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789개의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이것 때문에 한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떠나는 기업이 더 늘어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기업은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 기업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텍사스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2023년 이전까지 캘리포니아를 떠났던 포춘 500대 기업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중에 7곳이 텍사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24년 이후에 캘리포니아를 떠났던 눈에 띄는 기업 6개도 역시 5개가 텍사스로 옮겼고요. 그럴 만한 게 텍사스는 법인세가 없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물론 매출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총수입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이 총수입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매출에 부과하기 때문에 영업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불리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매출에서 원가, 급여 뭐 이런 것들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훨씬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텍사스로 이전을 한 것이고 다른 네. 대부분의 기업들도 마찬가지 계산을 했을 거로 뭐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만 캘리포니아가 8.84%인데 텍사스는 0이니까 그렇죠. 8이냐 0이냐 할 때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네. 자, 세금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닐 텐데 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렇죠. 동네잖아요. 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잠정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GDP가 한 4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미국 전체 GDP의 한 14% 정도가 되고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중국, 독일, 다음 세계 4위입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 한 곳이 일본보다도 예. 경제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큰 거죠. 볼 때 미국 전체 성장률보다 항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만큼 미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 사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겁니다. 실제로 50개 주 중에서 인구도 가장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평가가 바뀝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를 미국에서 사업하기 가장 힘든 주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거에 더해서 뭐 과도한 노동 환경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다들 본사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주 정부가 기업을 성장 파트너가 아니라 세금을 거두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라면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 노동시장 규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인앤아웃 사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최저임금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요. 최상위 수준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16.5달러 정도이고 패스트푸드점은 $20인데 2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맞습니다. 텍사스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25. 차이가 많네요. 그렇죠. 테네시도 $7.25이고요. 네. 인건비가 일단 2배 이상 차이가 그렇죠. 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는 인건비 이외에도 추가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의 노동법은 연방법보다도 조금 더 엄격하고 복잡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네. 유급 휴식 시간이 있고 뭐 해고의 제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 외 수당의 적용법이 더 넓고 그다음에 계약직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노동 유연성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미국의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고용 관련한 집단 소송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렇죠. 부담이 클 수 있는 거죠. 네. 환경 규제도 또 기업들이 떠나는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뭐 고비용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규제인 건데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역설적이게도 1970년에 당시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건데 네네. 이 법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그다음에 물 사용, 그다음에 오염 방지 규제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매우 빡빡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법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쉽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거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렇죠. 집값이 뭐 대략 중위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87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 평균이 $42만 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텍사스로 옮길 때 네. 주거비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환경 규제가 강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비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규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과도 맞닿아 있죠. 미국에서 사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발전 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 전원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천연가스보다도 싸고 그다음에 뭐 석탄이나 원자력보다도 싸니까요. 네. 근데 들쭉날쭉하는 뭐 전기 생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사실 그 옆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또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거기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발전소를 짓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짓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많이 싸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다음에 송정망 건설 같은 뭐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으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전기가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정용도 그렇고 산업용 전기도 미국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 캘리포니아거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단전. 산불이 일어나면 단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두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미국 전체 평균을 웃돌던 캘리포니아의 경제 성장률이 뭐 비슷하거나 혹은 하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요. 텍사스가 빠르게 새로운 부촌 혹은 예. 뭐 기업 도시로 뭐 성장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GDP 규모로는 캘리포니아에 이은 2위이고요. 그렇군요. 네, 국가로 치면 전 세계 8위 정도 됩니다. 텍사스도 굉장히 큰 곳이죠. 그렇죠. 포춘 500대 기업도 한 52개 정도로 57개인 캘리포니아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텍사스가 매우 친기업적인 주이긴 합니다만 네. 직접 살아본 사람들은 사막이 대부분이라서 사막 지역이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매우 황량해서 살기에는 안 좋다. 그래서 뭐 실제로 떠난 사람도 꽤 있다고는 하던데 그렇군요. 여하튼 부동의 1위였던 캘리포니아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몇 년 지나면 캘리포니아를 앞지르지 않을까 텍사스가. 그럴 수도 있을 이런 것 같아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이 변했군요. 네. 예.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